퇴직 후 혼자서도 빛나는 삶을 만드는 법. 퇴직 후 혼자가 되는 건 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일이죠. 직장을 떠난 후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고 시간이 많아지면 문득 고립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시간이 오히려 더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퇴직 후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1.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 배우기. 많은 사람들이 퇴직 후 혼자 있음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이 탐구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 친구 철수는 퇴직 후 처음에는 사람들과의 소통이 줄어들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외로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는 새로운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시작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의 성장을 위한 시간으로 바라보고 오히려 이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죠.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취미를 새로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면서 자신을 더 잘 알아가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길러줍니다. 2. 새로운 사회적 관계 만들기. 퇴직 후 기존의 사회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고립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퇴직 후에는 이전에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집니다. 저희 어머니의 경우가 좋은 예입니다. 퇴직 후에는 동료들과의 만남이 뜸해졌지만 동네 문화센터에서 요리 교실을 듣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매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었죠. 퇴직 후에도 새로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관심 있는 분야의 강좌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순한 만남 그 이상으로 우리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3. 스스로를 가치 있게 만드는 활동.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내가 하는 일들이 더 의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때 중요한 건 자신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을 찾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또 다른 분, 지영 씨는 퇴직 후 한동안 이제 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삶의 가치를 찾았습니다. 혼자 있지만 그녀가 하는 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큰 보람이 되었죠. 스스로에게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은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삶의 새로운 목표를 부여합니다. 봉사활동을 하거나 나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마치며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혼자 있는 삶이 훨씬 더 빛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며 스스로 가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하면 퇴직 후의 시간도 여전히 활력 넘치고 풍성한 삶으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혼자라도 빛나는 나만의 삶을 만들어가길 응원합니다. 이제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했으니 그 뒷부분에서는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실 심리학과 신경과학 분야에서는 혼자 있는 시간과 관련된 여러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어요. 이 연구들은 우리가 왜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1. 고독의 긍정적 효과 마음의 회복. 고독에 대해 가장 먼저 이야기할 과학적 근거는 바로 회복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일정한 고독은 우리의 정신을 회복시키고 창의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작용해요. 심리학자 샌드라 이완스 샌드로 L. 에번즈는 고독은 단순히 외로움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고 새로운 생각을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또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마음의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신체적으로도 회복력이 향상된다고 해요. 마치 잠을 자는 것처럼 마음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회복됩니다. 이처럼 고독은 우리에게 내면의 에너지를 다시 채울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 정신적 회복력 리질리언스를 키울 수 있죠. 2. 두뇌의 긍정적 변화 신경가소성. 두 번째로 살펴볼 과학적 근거는 신경가소성의 NeuroPLASTICITY입니다. 신경가소성이란 두뇌가 새로운 경험을 통해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즉, 우리는 새로운 환경이나 경험에 따라 두뇌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죠. 퇴직 후에 변화된 생활은 사실 두뇌에 새로운 자극을 제공하고 신경가소성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경험을 쌓는 과정에서 두뇌의 신경망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학습을 지속하면 두뇌의 활동성과 기억력이 유지되거나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해요. 혼자서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는 것은 두뇌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3. 자아 존중감과 사회적 연결.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는 자아 존중감 셀프-어스팀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아 존중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인데 이는 우리가 사회에서의 역할이 변하더라도 계속해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심리학자 로젠버그 모러스 로전버그의 연구에 따르면 자아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혼자서도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서는 자기 자신과의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연습하고 스스로에게 칭찬을 자주 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의 성장과 배움의 시간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자아 존중감이 높아질 수 있죠. 그럼 사회적 연결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혼자 있어도 여전히 사회적 연결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관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온라인 상에서의 관계나 사회적 미디어를 통한 소통도 우리가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해요. 단, 이 경우에도 무작정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보다는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혼자서도 건강한 생활 유지하기 규칙적인 운동과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퇴직 후의 삶의 질을 크게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특히 걷기나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은 혼자서도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우리 몸은 움직일 때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해요.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들죠. 퇴직 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이런 간단한 운동들이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퇴직 후 혼자가 되는 것은 분명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더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빛나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의 회복력, 두뇌의 신경가소성, 자아 존중감, 그리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해요. 이러한 과학적 이론들을 바탕으로 퇴직 후에도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